경북 고령에서 70대 노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의 수색에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된 인명 구조견 소배기가 4시간 만에 야산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찾아냈는데, 어버이날 노인을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인명 구조견 소배기와 이진희 훈련 교관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 경북 고령에서 70대 노인이 이제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부터 좀 알아보고 우리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죠. 네, 지난 4일 말씀하신 대로 70대 노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다음 날인 5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 노인을 찾기 위해서 인근 CCTV를 다 분석을 하고 직접 또 탐문 수색을 벌인 결과 이틀 만에 이 노인이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들어갔을 정황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바로 그 이튿날인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인명 구조견 총 6마리를 투입을 해서 노인을 수색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러다가 이튿날인 8일, 다시 말하면 어버이날이었었습니다. 어버이날 인명 구조견 6마리 중에 소백이라는 구조견이 오후 2시 17분쯤 실제로 야산에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구조를 하게 됩니다. 소백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소백이네요. 네. 영화 같은 얘기인데, 당시 이제 현장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구조견 소백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투입하게 됐고 어떤 구조 활동을 펼쳤는지 이 소백이의 전담 핸들러인 이진희 소방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5월 4일경에 실종이 됐다고 이제 신고를 경찰 쪽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이제 탐문수사랑 주변 CCTV를 확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일대 야산에 들어간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인명구조견 수색 요청을 한 거예요. 둘째 날 소백이가 출동을 하게 됐죠. 좀 의심 지역부터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구조 당시에 할아버지가 탈수 증세가 있고요. 팔다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쪽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업어가지고 저희가 하산을 같이 했거든요. 어버이날 때 출동을 나가가지고 4시간 만에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더 늦지 않게 이렇게 구조를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마터면 이제 큰일 뻔했는데, 그 이제 인명 구조 소백이가 투입돼서 저렇게 이제 구조 활동을 했는데, 소백이가 이제 투입됐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주인공 바로 소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인명 구조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넓게 투입되지는 않고요. 좁게 깊게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명 구조견 같은 경우를 여러 군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경찰 탐문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팀을 탐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첫날 7일에는 소백이가 투입된 건 아니고요. 다음 날 8일 어버이날이죠. 소백이, 그리고 중앙구조본부의 케빈, 그리고 경북에 있는 민국이라는 그 3마리가 투입이 돼 갖고 됐는데, 다행히 소백이가 그 4시간 만에 이 할아버지를 찾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나선 날이 5월 4일이었으니까 찾은 날은 5월 8일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의 나흘 만에 찾았다고 보셨는데,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구조 당시에 아무래도 4일 동안 아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체온 증세가 와서 팔다리가 굉장히 차가웠다고 하고요. 물을 제대로 못 드셔서 탈수 증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아마 이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만 들어서도 이제 지금 화면을 보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저렇게 나흘 동안 저런 곳에 있었다고 예.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백이 덕분에 그렇죠. 무사히 구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진희 대원도 뭐 잘했지만 이 소백이가 구한 거죠. 이 수색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숲풀이 지금 보이지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참 찾기가 어려운데, 이 소백이가 특유의 그 어떤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소백이가 이 할아버지 구했다, 이렇게 이진희 대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저희 구조 영상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지금 70대 노인 옆에서 꼬리 흔들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바로 인명 구조견 이제 소백인데, 이 소백이의 모습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이 소백이의 모습 또 성격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네들이 원래 장시간 수색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지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장시간 수색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 냄새를 감지를 하면 꼬리를 치고 막
달려간다거나 움직임 자체가 좀 활발해져요. 인지를 딱 했다 그러면 제가 소백 이렇게 불러도 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거든요. 이번에 할아버지 발견했을 때도 할아버지 이제 냄새를 맡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막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기에 하면서 가보니까 또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소백이가 되게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거든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구조견이에요. 영상에서 저희가 숲 속에서 그 소베이가 꼬리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진희 그 소방장 얘기 들어보면 사람 딱 감지하면 꼬리부터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베이가 사람을 구조한 건 이번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는 딱 좀 전에 화면 영상만 봐도 다 짐작을 하셨을 텐데 네. 일단 작년 9월에 경남 하동 쪽에서 60대 노인 실종됐을 때도 이 소백이가 나서서 또 구조에 성공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소백이는 그 중앙 119 구조본부 그게 대구에 있답니다. 대구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누군가가 실종됐다 그러면 예. 파견 요청이 오면 이 소백이가 서울로 와서 이제 찾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사람도 왜 집중하면 누구 불러도 막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 소베이가 이런 구조 활동에 집중하면 이진희 소방장 소백 불러도 못 듣고 그냥 막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또 아마도 훈련을 시킬 때 보상이라는 걸 걔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잖아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러는 것. 아마도 이제 자기에게는 이 소베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내려진 본인은 아니군요. 자기에게 내려진 소명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4시간 정도면 사람도 지칠 시간인데 걔도 당연히 지치죠. 그래서 되게 걔들도 수색을 하다가도 좀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데 소베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꼬리를 치고 휙 달려가니까 이제 핸들러가 눈을 챘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찾았구나 이렇게 찾았을 때 이제 얼마나 기쁘면 꼬리를 흔들면 달려가겠습니까? 이제 본인의 소명을 드디어 할 어떤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얼마나 또 얼른 가서 구조를 하고 싶었으면 대개는 이름을 부르면 개들이 탁 뒤돌아보거나 주인에게 달려오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바로 그 할아버지한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무사히 구조가 됐다라는 게 정말 참 다행입니다. 그 인명구조견 이런 다루는 사람인데 핸들러라는 용어를 쓰던데 이번 이진희 소방장 같은 경우는 핸들러로서 여성의 유일한 여성 핸들러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인명구조견 핸들러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쪽 핸들러로 온 게 2016년 5월이거든요. 예. 근데 이 소백이도요. 2016년 5월부터 중앙 119 구조본부에 인명구조센터에 배치됐으니까 동기예요. 예, 제가 보니까 동기고요. 소백이는 현재 6살이랍니다. 6살이고 레브라도 수컷이라고 해요. 2년간의 어떤 그 인명 구조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자격을 취득한 그 개입니다. 예, 지금 보면 늠름한 모습인데 이 소백이와 함께 이제 구조 활동을 한 이진희 소방장은 라이프 세이버 배지도 수여받았다고 해요. 배지죠. 라이프 세이버 배지. 원래 하트 세이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대원한테 뭔가 사람을 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라이프 세이버라는 이 배지도 있고 이 소백이 때문에 2호로 지금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진희 핸들러 입장에서 너무 소백이 고맙다. 고마울기도 하기지만 본인도 잘했겠죠. 예. 자, 4년간 이제 소백이와 동고동락한 핸들러 이진희 소방장이요. 소백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소백이가 그냥 일반 반려견처럼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산악수색 훈련이나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산악지역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길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매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아차 싶기도 하고 관절도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안타깝죠. 소백 이렇게 부르면 항상 신나게 달려오는데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너에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야. 그치만 그 힘든 순간들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좋은 시간들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즐기자. 그리고 아프지 말고 항상 함께하고 사랑한다, 소백이. 사람도 일하다 보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소백 입장에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바로 이 핸들러 이진희 소장 또 이진희 소장은 또 사랑한다는 얘기를 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소백이가 우리 말,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고스란히 저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핸들러의 마음을.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진희 핸들러가 하신 말씀 중에 소백이에게
나는 너가 달려오는 게 되게 반갑지만 너는 나와 함께한 시간이 대부분은 힘든 일을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너에겐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힘든 순간들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힘든 일이니까 우리 힘내자 이 말이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응원이자 소백이에게 하는 응원, 어쩌면 소백이와 이진희 핸들러가 좀 함께 일심동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사랑받고 있는 소백이니까 아마 용기 내서 힘들어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구조 활동을 한마음 한뜻이라는 예.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구조경과 저렇게 핸들러가 한마음 뿌듯한 어떤 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끝으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